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주말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처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평일에만 좀 영상을 올렸었는데, 앞으로는 주말에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음, 제가 주말에 지금까지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평일에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처음 이렇게 이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보통 10시부터 이 영상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뭐 바로 이게 찍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또 간밤에 무슨 이야기가 또 나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또 모니터링을 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제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뭐 하나하나의 뉴스의 단편적인 이야기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과거 뉴스도 조회를 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좀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일관된 그 내용이 좀 이어지게끔 만드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냥 그날 그날의 뉴스만을 전달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조사를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빠르면은 1시간이고, 늦어지게 되면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이 이제 그 스토리 구성을 한 다음에 별도로 대본을 쓰진 않는데, 그래도 어떤 스토리 나갈지 그 대략적인 그런 대본을 써놓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이 대본을 만들어 놓진 않지만 그 적어 놓은 것을 보고 하는데, 이 적어 놓은 것을 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뭔가를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뭐 댓글 보면은 그 어미가 너무 좀 늘어진다,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걸 좀 고치려고 하는데 쉽게 고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좀 어미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2시간, 그 다음에 이 10분 내외로, 그 보통 한 10분에서 많게 걸리면 13분, 더 많게는 15분짜리 영상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 13분 뭐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실제 녹음은 제가 몇 분을 하냐면요, 보통 빨라야 30분, 늦어지게 되면 뭐 50분까지도 이 녹음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편집을 거쳐서 이게 10분짜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는 뭐 말을 잘못하면 다시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게 얘기가 늘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 50분 정도 나올 때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걸 또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이 편집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영상 기획부터 촬영, 또 편집까지 모두 제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보통 그러니까 편집만 하는데 또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하는데 2시간, 촬영 1시간, 편집 2시간, 그러니까 거의 한 5시간 정도를 이 한 영상을 만드는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5시간이니까 거의 한 3시쯤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이 이렇게 업로드 하게 되면 보통 뭐 3시, 빨라야 한 2시, 좀 더 늦어지면 4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영상 한번 다 만들면 거의 하루가 다 가요. 그러다가 이제 6시에 또 아이들 또 찾으러 가야 되고,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영상 하나 만들고 나면 뭐 그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주말에도 영상을 찍고 싶어도 또 와이프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5시간 이상 혼자 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냥 가족한테 집중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지금까지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어, 이 제가 주말에 만약에 올린다 한다면, 그러니까 뭐 편집을 따로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원테이크로 말을 하고 그냥 바로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라디오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평상시에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발음이 꼬일 수도 있고, 또 아무튼 좀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이제 뭐 주말에도 영상을 올려서 또 여러분들께 뭐 어떠한 이야기라도 할 수 있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도 또 주말에도 기다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도 주말 영상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고 해서, 또 저도 주말에 만나 뵙고 하면 저한테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도 주말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꼭 너무 뭐 코인 관련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소에 제가 느꼈던 거나, 또 아니면 또 코인이 아닌 또 다른 뭐 투자 관련 이야기라든지, 그냥 뭐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또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주말 시간에도 함께 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7분 정도가 흘렀는데, 일단 오늘 제가 요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앞으로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강세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뭐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트 호건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앞으로 향후 3년간은 강세장이 나타날 것이며 그 상승폭은 전례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암호화폐 사이클은 기술 혁신에 의해 주도됐으며 다가오는 사이클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 사이클의 핵심은 레이어 2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뒤에 얘기는 뭐 관련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문장에 주목을 한 거예요. 앞으로 향후 3년간 강세장이 나타날 것이며 그 상승폭은 전례가 없을 것이다. 이 말에 저도 좀 공감을 하는데, 근데 향후 3년간 정확히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는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 상승폭이 전례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에 공감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2021년 상승이 오긴 했지만, 한번 2022년을 통해서 지금 좀 꺼졌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반등이 있다, 아니면 또 다시 찐바닥을 찍으러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게 솔직히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이제 작년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지만, 뭐 정말 그 하락론자의 말대로 올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더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저는 2021년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정보의 속도가 훨씬 예전과는 다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특히 일반인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이 보시는 유튜브만 하더라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유튜브를 솔직히 안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그런 능력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승장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더 포모가 쉽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고 다 인지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뭐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또 과거에 얼마나 많이 이제 뭐 이런 주가 상승이라든지 코인이 상승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기대 수익률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 포모가 몰려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이런 강세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대 규모의 강세장을 이때를 목표로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도 우리가 되게 영리하게 잘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때 이제 강세장이 몰려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뛰어들 텐데, 그때 우리가 돈을 더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설령 다시 내가 빠져나오고 더 오른다 하더라도 진짜 그때는 이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그렇게 사상 최대 규모 강세장이 나타나면 다시 또 하락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때가 왔을 때는 정말 영리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자산이 또 쪼그라드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 역시 몇십억에서 또 많이 좀 쪼그라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지금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힘든 기간을 좀 보내곤 있지만 다시 또 이 시장은 탐욕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기회는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뭐 힘들어 하시거나 또 좌절하지 마시고, 분명히 기회는 오니까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에서 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는 게 이 시장을 이겨내는데 좀 더 힘을 내면서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주말에는 뭐 많은 걸 준비해서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저의 생각을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대본 없이 말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더듬거리기도 하고 또 늘어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주말에도 최대한 영상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점, 그 점을 좀 더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딱딱하게 하기 싫으니까는 그냥 또 자연스럽게 그냥 인사를 할게요. 네, 그럼 안녕히 주무시고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